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 나갈 거는 이제 경영성과하고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요게 아직 안 했네. 예, 요거 아까 여기서 요거 빼면 당기순이익 나온다 그랬죠? 예, 요게 당기순이익을 뜻합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거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영성과와 포괄손익계산서. 우리 경영성과는 뭐 다시 말하면 재무성과죠.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경영성과죠. 자, 경영성과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아까는 일정 시점이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일정 기간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점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적 성과를 의미하는데,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경영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이 경영성과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에 따라, 그러니까 자산이 증감, 부채가 증감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산과 부채의 식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나오잖아요.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이때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가만히 있으면 자본이 증가하게 되죠. 이 식을 잘 보세요. 그렇습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그럼 자산이 감소하면 부채가 가만히 있으면 자본은 감소하겠죠. 거꾸로 부채가 뭐하면,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자본은 줄어요.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줄어들면 자본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이때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 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익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수익이 생기는 거죠. 됐죠? 그게 수익은 막 생기는 거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로 수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감소된 원인, 요 두 가지 있죠. 자본이 감소한 원인. 요 자본이 감소된 원인은 뭐냐? 이건 비용이에요. 비용. 그럼 비용은 언제 생기냐? 비용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할 때 비용이 생긴다. 그래서 수익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생기고, 비용은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비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항상 자산, 부채의 증감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혼자는 스스로는 발생되지 않는다. 항상 자산과 부채의 증감에 따라 수익이,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수익과 비용 독단적으로 생겨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그럼 이제 수익은 어떤 거냐? 자, 수익은 번 거죠.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버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의 증가 원인. 아까 자본이 증가된 원인이 있었죠? 자본의 증가 원인으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액이다.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에 수익이 생긴다. 이 소리죠. 됐죠?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분류할 거냐?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어느 기업이든 주된 수입이 있죠. 주된 수입. 그리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수입이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번데기 장사의 주된 수입원이 뭘까? 번데기 장사의 주된 수입원은 번데기를 팔아서 생겨나는 수익이 주된 수입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매출 수익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걸 뭐라 한다고요? 매출 수익. 그래서 매출액, 영업활동의 주된 수입원이죠. 자, 호떡 장사가 주된 수입원이 뭐예요?
호떡 팔아서 생기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데? 걔네는 주식 장사를 하던데요. 주식 사고 팔고. 그럼 그게 호떡 장사냐? 주식 장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주된 수입원은 그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기타 수익,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임대업을 경영하는 회사, 임대업이에요. 그럼 임대업에서의 주된 수입원이 뭘까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죠. 그게 매출 수익이에요. 이해갔죠? 그럼 나머지는 다 기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은행 입장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뭘까요? 은행 입장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 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에요. 그럼 그게 매출 수익이에요. 나머지는 기타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학원 입장에서의 주된 수입원이 뭘까? 학원 입장에서의 주된 수입원은 그쵸?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 수입이 주된 수입이야. 이걸 매출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학원에서 뭘 팔아요? 아니요. 판다는 뜻이 아니라 주된 수입원을 매출 수익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알았습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인 수익, 기타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두 번째, 수익의 항목 34쪽을 봅니다. 34쪽에 보면 수익 항목 쭉 나오죠? 이것도 별 표시해놓고 10번 읽으셔야 돼요. 수익의 항목,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생겨나는 수익이냐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수익은요, 항상 무슨 이익, 뒤에 이익자 들어가거나 환입자 들어가거나 또는 임대료, 임대료는 집세예요, 집세. 집세를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라고 하는 거고 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차료라고 그래요. 임차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는 수익이고 임차료는 비용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10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어떨 때 어떤 수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읽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비용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의 감소 원인, 자본이 줄어드는, 감소되는 원인을 우리는 비용이라 해요. 자본의 감소 원인으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소비한, 그게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한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비용은.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용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비용의 분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은요, 제일 먼저 기능별 분류라 해요.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는 분리공실에 대해서 이 기능별을 우리는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지금은 어려워요. 이게 저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격별 분류라는 게 있어요. 성격별, 기능별. 그러면 성격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격별은 비용의 고유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급여 그러면 급여가 뭐예요? 급여는 뭘 나타내는 거죠? 월급. 그러면 여비 교통비는요? 차비. 여비, 차비. 수선비는요? 뭔가를 고쳤는 모양이지? 건물을 수선했나? 차량을 수선했나? 이런 수선비. 그죠? 광고 선전비, 그러면 뭐예요? 광고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성격별이에요. 그러니까 성격별은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격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건 다 성격별로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성격별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용은 35쪽을 봅니다. 35쪽에 보면 비용의 항목이 나오죠?
35쪽 맨 밑에 그것도 별 표시해 놓고 10번 정도 읽으셔야 되는데 비용은 보편적으로 이래요. 여기 잠깐 봐봐요. 비용은 무슨 비, 무슨 료, 무슨 비용, 무슨 손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다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매출원가라고 나오나요? 예? 그 매출원가에다가 가로 열고 쓰세요. 매출원가에 가로 열고 가로 열었어요? 거기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기능별 됐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라는 비용만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별에서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없어. 그런 말이 없어. 기능별에서만 있는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출원가. 그래서 아셨죠? 어떻게 나오냐? 성격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매출원가란 말이에요. 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기능별에서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우리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다.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의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총액에서, 수익총액은 뭐예요? 수익총액은 우리가 그동안에 번 돈 에서 비용총액, 비용총액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을 차감해서 뭘 구해? 당기 순손익을 구하는 거죠. 당기 순손익을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자, 우리 교재 보시나요? 교재에 보면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나오죠? 36쪽에 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손익 나오죠? 그 기타 포괄손익에 밑줄 치고요. 여기다 써요. 미실현손익. 미실현손익이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미실현손익을 가감 더하고 빼고 그래서 총포괄손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포괄손익을 나타내는데 자, 요거 이제 하나만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당기손익이라는 것은 당기손익은 실현손익이에요. 실현손익. 당기손익은 실현된 겁니다. 그런데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이에요. 미실현손익. 이게 무슨 차이냐? 뭐 실현, 미실현은 다 아시니까 미실현됐다는 얘기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실현손익이란 실현손익, 당기손익은 당기가 이게 여기가 당기잖아요.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손익이 다 당기손익입니다. 실현된 손익이죠. 그런데 미실현손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을 뜻하는 건데 이거는 손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친구가 1년 전에 아파트 1억짜리를 샀어요. 아파트 1억. 1억짜리를 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오늘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 1억 5천. 그랬더니 어떤 사람 웃어. 그래서 왜? 요새 아파트값 많이 떨어지잖아. 근데 나는 올랐잖아 지금. 설명하기 좋으니까. 자, 1억에 샀는데 1년이 지난 오늘 아파트 값이 얼마라고요? 1억 5천.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5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자산이 5천만 원 증가한 건 맞죠? 그죠? 그럼 5천만 원 증가했다고 우리가 장부상에 증가했다라고 표시를 다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세금 내야 되죠? 예? 예. 근데 실제로 팔았어, 안 팔았어? 안 팔았죠? 그럼 팔 때는 만 원, 저 1억 5천 받아? 못 받아. 1억 5천 가격이라도 사는 사람이 1억 5천 준대? 깎으려고 하지. 그죠? 그럼 자산의 가치는 5천만 원이 증가는 했지만 아직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손익을 미실현 손익, 이걸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타포괄손익이 뭔지 아시겠죠? 기타포괄손익은 손익은 발생됐지만 아직 이것이 손익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 가서 실현시킬까? 얘는 아파트를 처분했을 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실현되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걸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매해마다 나와 이 내용이. 기타포괄손익, 미실현 손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총포괄손익에는 뭐뭐를 표시하는 거야. 단기에 발생한 실현된 손익도 들어가고 아직 미실현된 손익도 총포괄해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거죠. 실현된 것도 넣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넣고. 이해가셨죠? 그걸 총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작성하죠. 자,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이죠? 차변, 대변. 자, 우리 대변에 수익을 써요. 번 돈은 대변에다 씁니다. 그리고 쓴 돈은 차변에다 써요. 100원 벌었어요. 100원 벌기 위해서 얼마 썼어요? 70원 썼죠? 얼마 남겼어요? 30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당기 순이익 그럽니다. 이때 차변은 이꼴 대변 같지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같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손익계산서가 또 있어요. 손익계산서가 두 가지 형태인데, 자, 이번에는 거꾸로 비용이 150원이에요. 그게 150원을 썼는데 내가 번 거는 얼마 벌었어? 140원밖에 못 벌었죠. 그럼 이거는 돈을 더 썼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예, 이때 나오는 손실은 당기 순손실.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되잖아. 그렇죠? 예, 식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은 수익에서 수익은 이꼴 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이고, 물론 이것도 되는 거야. 이것도 만약에 이걸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따지면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당기순손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손익법, 당기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거꾸로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당기순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T자가 있을 때 이게 재무 상태표라면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손익계산서라면 여기 수익 들어가고 여기 비용 들어가고, 얘가 크면 여기에 당기순이익 생기고 얘가 크면 여기에 당기순손실 생기고. 알았죠? 이 그림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잠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면 37쪽에 문제 6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37쪽에 문제 6번에 자, 다음 계정 과목을 수익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가로 안에 써라. 수익은 수, 비용은 비 이렇게 씁니다. 자, 1번 매출, 수익이죠? 밑으로 볼게요. 이자 비용, 이건 비용이죠. 이자 수익, 이건 수익이죠. 그 다음에 자산 처분 손실, 비용이죠. 임대료 수익, 이거 잘 나와. 임대료 수익이에요. 임차료는 비용이죠. 자비익은 수익입니다. 자비익. 그 다음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비용이에요. 매출 원가는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입니다. 얘네 둘은요, 자, 매출과 매출 원가는 공생이에요, 공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출 원가 없는 매출액 없고 매출액 없는 매출 원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보험료 비용, 운반비 비용, 급여 비용, 잡비 비용, 잡손실도 비용, 세금과 공과 이것도 비용이죠. 세금과 공과, 세금, 재산세, 자동차세 그런 게 세금이고요. 공과는 뭐예요? 공과는 뭐 적십자 회비, 기업에서 많이 내죠. 오물세, 공과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모품비 비용, 수도강렬비. 수도강렬비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걸 다 합쳐서 수도, 광자는 빛광자죠. 전기, 연료. 연료비, 수도강렬비. 그다음 배당금 수익은 수익. 광고 선전비는 비용. 광고 선전비, 비용이에요. 그다음 당기손익, 공정가치기점,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니까 수익이죠. 이익이니까. 자, 그다음 그 밑에 7번.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이 아닌 것.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만 나타나야지. 자산부채 자본은 나타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답은 몇 번? 1번이죠. 미수수익. 이거 자산이에요. 미수는 자산입니다. 자, 거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우리 미수 땡땡땡, 선급 땡땡땡. 요거는 자산이야. 근데 선수 땡땡땡, 미지급 땡땡땡, 이거는 부채야. 그러니까 앞에 미수나 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이야. 알았죠? 미수와 선급은 자산이고요.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예요. 무슨 말이 들어가든 관계없어요. 여기 잠깐 봐봐요. 미수, 이자, 수익 그랬어. 그렇다고 수익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봐봐요. 이자, 수익, 그럼 이거는 수익이야. 수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수익이야. 근데 앞에 미수라는 말이 들어가. 그럼 이거는 자산이 된다고요. 수익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선수라는 말이 들어가. 그럼 이건 부채예요. 그런 말이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손익계산서에 역시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보세요. 선수수익은 부채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다 기출문제거든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에 자, 한국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과 비용 내용이다. 12월 31일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라.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작성해봐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T자입니다. T자. 여기가 무슨 변? 차변. 여기는 대변. 그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차변에는 비용을 적고요. 금액을 적고요. 대변에는 수익을 적고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 이름을 쭉 적고 여기는 비용 이름을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금액 합계와 비용 금액 합계의 차이가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밑에 봅니다. 박스 봅니다. 자, 매출액은 수익이죠. 예. 그럼 매출액은 수익이니까 여기다 씁니다. 매출액, 수익. 매출액, 자, 얼마? 15만 원. 매출액은 15만 원. 그 다음에 밑으로 볼게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도 수익이에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2만 원. 그 다음에 잡비. 잡비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잡비. 잡비는 여기다 잠깐 비워놓고 여기다 잡비 쓸게요. 한 칸 비워놨습니다. 잡비 얼마? 3만 원. 자, 그 다음에 수도 강렬비. 이것도 비용이에요. 수도 강렬비 2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 이거 수익이죠. 임대료 수익. 자, 임대료 수익은 3만 원. 그 다음 매출원가. 이거 비용이잖아요.
매출원가 왜 제가 여기 비워놨냐? 여기 매출원가 써야 되거든. 항상 매출과 매출원가는 대응시켜야 돼. 대응. 그래서 내가 이걸 비워놓은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요? 매출 원가 얼마? 8만 원.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비용이에요. 자, 여비교통비 15,000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도 비용이죠. 소모품비 얼마? 2만 원. 다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합계를 내보는 겁니다. 자, 여기 합계 내보면 얼마 나오냐? 11만 원, 2만 5천 원, 15,000원. 이거 17만 원이네. 합계가. 자, 여기는 20만 원이네. 17만 원하고 20만 원. 됐어요? 그게 일정 기간 동안 20만 원 벌었고 17만 원 썼고 이게 쓴 돈, 이게 번 돈. 그럼 얼마 차이 나? 3만 원 차이 나죠? 그럼 대차평균이니까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만 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3만 원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차대변이 맞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한다고. 수익이 크니까. 됐죠? 그래 놓고 이제 합계를 내립니다. 합계는 여기 합계가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이야. 17만 원에서 3만 원 썼으니까. 그럼 여기가 20만 원이면 여기도 20만 원. 대차를 맞춰주는 거야. 여기다 하면 안 돼. 그럼 여기는 지금 3칸이 남았잖아. 이 3칸 남은 것은 사선을 거서 공백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작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시험 보러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빨리 계산을 해서 수익 얼마? 20만 원. 비용 얼마? 17만 원. 아, 당기순이익 3만 원.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서. 무슨 말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32쪽을 잠깐 봅니다. 32쪽에 자, 문제 3번 안 풀었죠? 32쪽에 문제 3번 안 풀었잖아. 풀었나? 3번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잔여지분 미출. 잔여지분은 자본이에요. 자본. 잔여지분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입니다. 네. 그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재무상태표. 요거는 숙제. 재무상태표 4번은 숙제고요. 5번을 잠깐 봅니다. 5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20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다. 한국의 2001년 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얼마냐 이 소리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여기가 차변, 대변이잖아요. 차변에는 자산을 쓰고 금액 쓰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쓰고 금액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금이라고 나왔죠? 자, 현금. 자산이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현금 얼마? 7만 원. 7만 원. 밑으로 볼게요. 매출 채권도 자산입니다. 매출 채권. 그게 매출하고 채권, 돈 받을 돈이죠. 자산이야. 매출 채권 15,000원. 자,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품을 매입하고 채무, 빚이 생긴 거죠. 매출 채권의 반대죠. 10,000원. 그 다음에 상품은 자산이고, 자, 상품은 3만 원. 자,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금은 제일 나중에 써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도 나중에 쓰고, 장기차입금 부채잖아요. 장기차입금이니까 부채죠. 돈 빌린 거니까. 장기차입금. 자, 얼마? 2만 원. 그럼 요거는 자산, 요거는 부채거든요. 그럼 이제 자본을 써야 돼. 근데 거기 자본은 자본금 나왔죠? 자본금. 자본금이 얼마예요? 5만 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안 나왔잖아요. 물음표. 그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익잉여금은 자본이거든.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해당하는 거야. 이익잉여금 금액은 몰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 나와. 주식 발행 초과금. 거기 밑줄 쳐볼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 자본잉여금 설명했죠? 액면금액보다 돈을 더 받았을 때. 그냥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금액이? 여기 금액과 이 금액이 뭐 돼야 돼? 대차 평균이 맞아야 되잖아. 그럼 이 금액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더해서 빼면 되지. 그럼 이제 더한 금액이 얼마예요? 11만 5천 원이죠. 그럼 여기가 11만 5천 원이면 여기도 11만 5천 원이 돼야 되잖아. 근데 더하면 이거 얼마야? 8만 5천 원. 얼마 차이나? 3만 원. 3만 원 차이 나죠? 그러면 잉여금은 3만 원이 된다는 거죠. 3만 원. 그 답은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로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 가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야. 근데 이걸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이거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야. 차대변으로 하는 거야. 차대변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39쪽을 잠깐 봅니다. 39쪽에 보면 순손익의 측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요 순손익의 측정 방법. 요거는 우리 시험에 단골이에요, 단골. 예. 아주 잘 나와요. 지금 매 회마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예, 다음 시험에도 요거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